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 한국항공산업,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산업. 네. 아우, 참. 이름 길죠? 이름마저 어려워요. 카이죠, 그쵸. 카이. 그래서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가 정부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대체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임지은 앵커도 그 수리온 수리온 기동용 들어봤어요. 헬기, 수리온 네, 헬기 네. 개발을 했다. 네. 지난해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행사도 했었는데 네. 그 카이도 수리온 개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개발하는 동안에 애초 정부가 산정했던 금액보다 카이가 투입했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카이 입장에서는 네네. 정부에게 우리 이렇게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개발비를 더 달라.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네. 그 관련 내용 리포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거. 네. 관련 내용 리포트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입니다. 개발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방위사업청 등과 1,330억 원의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카이 측은 개발 과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부품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초기 계약 금액보다 250억 원이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카이는 지난해 4월 방위사업청에 126억 원의 개발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한 달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도 13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카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03억 원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추가 개발 비용에 대해선 개발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항이 있지만 카이 측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은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발주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개발하면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전이 있어서. 실제 카이는 추가 개발 비용을 자체 충당금으로 처리하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줄곧 흑자를 기록하던 카이는 추가 개발 비용이 집중 투입된 지난 2012년 4분기에 당기 순위 기준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560%의 기록적인 영업이익 증가율도 2012년 바닥을 친 실적의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카이가 정부와 얽힌 소송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가 개발비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와 얽힌 소송만 모두 4건, 1,8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카이가 올해 항공기 개발을 넘어 우주 발사체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저가 수주와 그에 따른 소송전이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장세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영민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카이와 정부의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좀 해볼까요? 김영민 기자,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지난 2011년에도 방사청이 카이 측에 걸었던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상 초계기라고 해서 바다 위에 어떤 이상 물체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네. 그 개량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그 사업권은 방사청이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청이 환율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가 이 개발 자금을 줬는데 환율이 이제 잘못돼서 네네. 부당 이득을 취했다 방사청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사청이 카이 측에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 금액이 바로 이제 640억 원인데 네네. 1, 2심 모두 방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방사청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도 카이가 또 다시 방사청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는 방사청이 카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2012년에는 카이가 다시 방사청에 소송을 한 겁니다. 네. 이 이유는 방사청은 해상 초계기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부품과 관련한 사업을 카이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카이가 책임졌던 핵심 부품 공급이 네. 미국의 협력 업체를 통해서 늦어진 거예요. 그 미국 협력 업체 때문에. 네, 네. 방사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고 카이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들어간 추가 비용을 내놔라.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금액이 무려 1,865억 원입니다. 근데 이거 카이 측은 그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진짜 적지 않네요. 그렇죠. 1,800억 원 정도면은 그래서 방사청에 이 금액이 너무 크다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이 그건데 이 소송건 역시 방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와 방사청 등 정부가 얽힌 소송은 모두 4건의 소송액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억 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소송 전쟁인데요. 이 카이와 방사청 하면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그쵸. 같거든요. 느낌상. 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소송을 하면서 이 관계 유지가 잘 되나요? 네, 그 임진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네. 실제로 둘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네. 이제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그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발 금액을 한정하고 네. 그 금액 안에서만 개발을 해라 이렇게 업체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업체 입장에서는 제한된 개발 금액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네, 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또 정부 입장도 당연히 이제 군수품 개발은 그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카이나 뭐 공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네. 입장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때마다 국방위는 국 관련 예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받는 그리고 상황이죠.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그 방사청 등 정부기관 역시 민간 군수 업체가 제기하는 추가 개발 비용 등을 함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 카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수익성이 잘 안 되는데 굳이 이 국책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 카이 입장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나 또 이제 방사청에 대해서 방사청이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 카이가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얻는 매출의 규모가 카이 연간 매출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현재 그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부의 국책 사업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카이 입장에서는 다소 위험 부담이 조금 있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소송전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 대부분 카이가 승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기된 소송 4건 중에 3건은 모두 방사청이 패소했거나 네. 또는 이제 카이가 승소를 한 경우인데요. 네, 네. 최근에도 카이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중 하나가 지난달 10일 1심에서 카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하. 그 카이가 승소를 한 거죠.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방사청이 항소를 한 지금 상황인데요. 그 건에 대해선 당시 재판부는 개발 기간이 길어서 정확한 개발 비용을 정하지 못해서 초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보존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밝혔죠. 즉 방사청이 카이와의 그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초과 비용은 방사청의 승인분에 한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초과 개발 비용은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 안에서만 너희들이 해결해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약 조항을 들어 이제 그 카이 요청을 거절했죠. 네, 추가 금액을 달라고 했던 걸. 근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는 방사청을 아까 말씀드린 항소를 한 거고 네. 그 앞선 사례처럼 카이는 우선 방사청 사업에 참여를 하고 추후에 발생한 개발 자금을 소송전을 통해서 환급받으려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고객 관리 차원상 이 방사청 사업을 참여 안 할 수도 없는 이 카이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또 방사청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렇게 개발 사업마다 이런 뭐 소송전들이 발생을 한다면 실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실적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고 주가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카이의 매출은 그 군수품 개발에 따른 추가 자금 투입 때문에 다소 들쭉날쭉한 네네.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카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12년, 네. 그러니까 2013년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2012년 4분기에 대비해서 560%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 엄청난 깜짝 네. 실적이죠. 근데 언뜻 보면 카이 실적이 매우 뛰어난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보이는데 그 정작 살펴보면은 2012년 4분기에 수리온이나 뭐 네. FA50이라는 고등 훈련기가 있어요. 거기에 투입됐던 비용을 방사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죠. 네. 그 결과 카이는 우선 충당금, 자기가 네. 이제 쌓아놨던 그 금액을 투입된 자금으로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네네. 이런 이유로 당기 순이익을 비롯한 실적이 아주 2012년 4분기에 바닥을 친 거죠. 아. 그래서 2012년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5억 원을 기록했고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76억 원에 네.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60%나 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지난 2012년 그 바닥을 쳤던 네. 최악의 실적의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송 비용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한 거네요. 네. 김영민 기자와 카이 대규모 소송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카이의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향후에도 주가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이가 밝힌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 좀 위험 요소가 있긴 있지만 네네. 그 하성룡 카이 사장까지 나와서 이제 기업 설명을 올해 좀 개최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뭐 우주 산업도 진출하고 뭐 발사체를 이제 우리가 개발하겠다. 네. 조립 업체로 이제 정부로 승인까지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정현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아, 이거 그래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초음속 훈련기 T-50입니다. 최근 이라크 국방부와 1조 1,800억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국산 훈련기는 대표적인 항공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카이는 T-50과 KT-1 훈련기 1,200대를 비롯해 수리온 헬기 300대를 수출해 글로벌 훈련기 중형 기동 헬기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도 고등 훈련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항공기를 선택함으로써 일어나는 상대적인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수요 창출이 일어날 거다. 수출길만 넓혀놓으면 정비 서비스와 소모성 부품을 제공하는 MRO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300억 원짜리 T-50은 30년의 수명 동안 450억 원 규모의 MRO 수익을 창출합니다. 카이가 올해 목표로 하는 훈련기와 헬기 1,500대 수출이 성사되면 2조 원이 넘는 MRO 시장이 독점적으로 확보됩니다. 최근 우주 발사체 조립 사업자로 선정된 카이는 우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군을 바탕으로 올해 경영 목표도 공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주 25%,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를 내걸었습니다. 초음속 훈련기 한 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항공 우주 산업이 올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 네, 그 분명 카이의 지금 성장세만 본다면 올해 카이 측이 밝힌 목표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카이 측 관계자 역시 국책 사업은 여전히 매출의 절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지만 해외 수출도 확대를 해서 국내 국책 사업으로 인한 어떤 소송 리스크를 점차 줄여나간다 이런 계획이기도 한데요. 네. 다만 업계에선 이런 카이의 그 사업 확장 등 그 기반이 여전히 국책 사업이고 지금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지금 정부와의 소송전을 계속 이런 상태로 벌이다 보면은 카이가 밝힌 어떤 올해 목표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산업부 김형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